이지를 잘했다고 만찬해하고 있어요. 진짜. 이지를 잘해갖고 만찬해하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제주팀 그래 다시 뛰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제주팀 멋있다. 와 난리 났다. 오늘 파티. 최고 최고. 정명욱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고기에 와인 파티 하고 있어. 와 와인 파티. 와. 방어도 있고 방어도 있고. 아니 내일 모레 저 갈 건데 저 가서 해야죠. 왜 저 가기 전에 해요? 그러자는데 그 얘기 했어요. 아유 좀 기다렸다가 스폰서님 오시면 할 걸 그랬지. 그때 또 해요. 제주팀 그래요. 멋있다. 네. 자,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모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자, 누구 호스트 전부 좀 잡아주세요. 네. 오케이.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참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꿈을 꾸면서, 비범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또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위닝 헤빗이라고 하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때 기업체 강의를 나갔을 때 조금 참고를 했던 여러 가지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네트워크 마케팅과 맞게끔 각색을 해서 오늘 조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로 채워갈 것인데,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기는 습관, 중요한 습관이죠. 자,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에는 항상 어떤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냐면요. 명사형 리더가 아니고 동사형 리더들이 있더라는 거죠. 동사형 리더들이 많이 포석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동사형 리더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선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떠 있으면 그것만큼 뭐 한가롭기도 하겠지만, 그죠? 정처 없이 떠도는 배를 보면서 그것만큼 또 어때요? 의미 없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리더들은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리더들이다. 이런 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신사분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여러 사병들이 통나무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사 한 명이 막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병들에게 이쪽으로 옮겨라, 빨리 옮겨라,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신사가 그분에게 물어봐.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소리만 지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감독하는 상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이 신사는 말에서 내려서 사병들하고 같이 이 통나무를 같이 나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통나무를 다 나르고 난 후 이 신사는 다시 말을 타면서 상사에게, 상사, 앞으로 통나무를 나를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부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신사가 누구냐면요, 미국의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이었어요. 이분은 결국 미국의 누가 되죠?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께 팀원들과 행동하는 동사형 리더들이 많이 포석이 되어 있을 때 이 조직은 반드시 이기는 습관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입을 해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은 일 하나 실천하는 이런 리더들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 IBO를 다녀오면서 사장님들도 많이 동기부여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저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작은 거지만 유산균도 하나 전달했고 오늘은 또 썰프도 하나 전달했고 이렇게 조금씩 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줄 일말의 여지를 내놓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아. 그죠? 이렇게 고집스러운 리더가 되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입을 해보면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리더, 제품 하나라도 정확히 전달하는 습관의 리더, 그죠? 이런 조직의 리더들이 많이 모였을 때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건실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작은 세미나든 큰 세미나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동사형 리더들로 꽉꽉 채워진 조직이라면, 그죠? 훨씬 더 우리 그룹의 문화를 빛내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서두가 시작되었고요. 그냥 우리가 동사형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냥 구호를 하나 외치더라도 잘하자, 그냥 노력하자,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를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스피치를 할 때도 렛츠고 다이아몬드, 이번 달에 제가 골드를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뭐 플래티넘을 도전하겠습니다. 루비를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외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속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도 있잖아요. 업다운 방식이어야 된다. 바텀업이 아니고 업다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골드를 달성하겠어. 그러면 골드에 필요한 볼륨이 얼마며 이것을 7일로 나눠 봤을 때 하루에 우리가 해야 될 퍼포먼스와 양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표를 쪼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는 이런 구절들도 이 책에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성공이란 당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당신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요, 이 즐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에 저는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호렐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고 회복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구성원 스스로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탄하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일을 행했을 때 가장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엊그제 용인에 다녀왔지만 용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죠? 에버랜드가 있죠. 에버랜드. 그죠? 자, 에버랜드의 성공 신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의 직원들은 자기들이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회라는 말을 없애고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굿모닝 페스티벌, 아침에 하는 좋은 축제라는 거, 축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처음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직원 스스로를요, 자기들은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 캐스트, 배역이라고 부르고요. 놀이공원을 그들의 스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즐기는 문화가 고스란히 그네들 정신 속에 체화가 되니까 어때요? 이 에버랜드라는 성공 신화를 만든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에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는 것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
그다음에 커피를 한잔 하는 것,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IBO 스쿨을 갔다 오면서 내려오는 길에도 벌써부터 그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리움이 없다면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의 그리움, 그리움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속에 많아야 이 조직은 아주 산술평균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의 리더는, 그죠? 항상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꿈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항상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인지에 대한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여줘라. 자, 그런과 동시에 정신적 힐링도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조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구성은 각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스스로 열정의 도화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열정이 가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조직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이 조직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에게 호되고 남에게 호한 자에게 궁극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선물한다. 이런 아주 멋진 멘트도 이 책에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하는 조직,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을 이끌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자가 시간 관리에 능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성장 동력은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낸 엄격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엄격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 관리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죠. 리더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삼성전자에 윤종용이라고 하는 부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타임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간을 중심으로 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기 전에는요. 한때는 어때요? 우리가 재테크라는 용어가 있죠. 재테크는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세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테크. 세금을 줄여나가는 거, 합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 윤종용이라는 이 부사장이 했던 말이 시테크라는 이야기겠죠. 타임 베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시테크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리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멘트가 두 번째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의 특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변화 지수입니다. 변화 지수. 우리가 뭐 IQ란 말이 있죠. IQ의 시대, 인텔리전스 쿼센트. 지적 그 수준이죠. 거기서 우리가 어때요?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EQ가 중요시되든 이모셔널 퍼센트가 중요하게 생각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요. 체인지 퍼센트, 변화에 대한 지수가 있는 조직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지속적으로 접목되어야 되는 과제이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 변화라는 것도 습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갈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또 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일수록 좀 더 이 변화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변화라는 말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요, 혁신이란 말이 있어요. 혁신. 혁신은 무슨 뜻이냐면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에요? 되게 아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죠?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화에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을 인내하고 나면은요, 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한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혁신이라고 한다, 혁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읽어보더라도요, 이런 말이 있죠.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인 종도 아니다. 종국에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참 이 유태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유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도 되게 유명하죠.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어때요?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라는 사람도 있죠. 그다음에 어때요? 다윈이라는 진화론을 썼던 다윈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 세 글자가 있죠.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다윈. 앞 글자만 딱 따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프다예요.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항상 변화 속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했던 희열의 순간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이렇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이 되려면 셀프 비즈니스, 셀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 셀프 리더죠. 셀프 리더. 셀프 리더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셀프 리더라고 하면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셀프 리더라고도 하죠. 그래서 셀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때요? 외모도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외모는 가장 기초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외모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정하고 단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집을 났을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모습을 딱 보면 내가 상대라면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만큼 저 사람이 단아한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셀프 비즈니스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남들과 다른 1%의 프리미엄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1% 프리미엄 전략이죠. 개인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영 사장님이나 또 은하령 사장님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예요. 1% 프리미엄 전략이죠. 또 하나는 어때요?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멋진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1%의 프리미엄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는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나는 다른 걸 못해도 동원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백을 통해서 나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멋지게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쇼더 플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또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내가 수석 코치에 도전하고 수석 코치가 한번 됨으로써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가 어때요? 정말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하는 명함을 팔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때요?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전략에도 능통한 리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조직은 늘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팔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팔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이기는 상품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1% 프리미엄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는 말이 있죠. 쇼더 플랜. 플랜을 보여준다는 뜻도 있고요. 쇼더 프로덕트. 제품을 보여준다는 말도 있지만 쇼더 퍼스널리티. 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삼박자를 두루 갖춘 리더들이 많이 포석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1%의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 그죠?
정성. 자, 그래서 또 이제 셀프 리더가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최근 열흘 동안 잠만 자면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밤마다 침대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지금 수십 일이 되었어요. 이래 갖고 사람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한번 오실 때마다 저하고 상담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한 번 오실 때마다 3만 원씩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길거리를 가다가 이분하고 그 병원 원장님하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왜 저한테 상담하러 안 오세요? 고쳐드릴 수 있는데 하니까 그분이 원장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멋진 방법을 내놓아서 저는 이미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떤 치료를 했죠?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대 자리를 자르니까 침대 밑에 귀신이 있을 것 같은 공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때요? 뭔가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더라.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늘 프로모션 당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될 수 있고 프리미엄 전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꽃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푹 뛰어들어라. 푹 뛰어들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죠? 내가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멋진 수영복을 하나 샀습니다. 수영복을 사서 쫙 입고 풀장 주변을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 본들 수영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뭐요? 푹 뛰어들어라.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가 괜찮고 확신에 찼어. 그런데 푹 들어와서 미팅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포레스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플랜 B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주변만 맴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영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조직에는 언제나 혹독하게 훈련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죠?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면 물에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조직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켜라.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학습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진화하지 않는다면 이 조직은 가장 저질스러운 모습으로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스스로가 진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조직은 썩고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대부분 무너진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부분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싫어서 그만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죠. 비평하고 불평 불만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을 수군 해서 이것을 공론화 만들고 이게 있잖아요. 가장 저질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을 높이는 일은 반드시 대신에 어때요?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라면 이런 원칙과 기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팀 비즈니스입니다.
팀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어때요? 가장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을 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리더들이 우리 팀 속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남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집단 이성, 우리가 같은 꿈을 꾸는 이런 좋은 꿈을 꾸는 이런 리더들이 우리 COC 그룹에는 많이 존재한다면 우리 그룹의 미래는 무척 밝다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COC 멤버들은 너무나 인성이 훌륭하고 자세도 멋지고 모든 면으로 볼 때 어때요?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될 때 조금 더 우리가 분발을 한다면 훨씬 더 다른 회사, 뭐 다른 조직에 비해서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성원 모두가 어때요? 원대한 비전,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유명한 교육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교육학자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이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일 같아요. 근데 이 비전, 꿈을 꾸는 데는 항상 뭐가 따라야 되냐면요.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마음을 믿는 힘이죠. 그죠? 이런 신념을 가진 비전이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 때도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병사들보다 훨씬 많은 상대 적군과 싸우러 가는 도중에 한 사찰에 들렸습니다. 사찰에 들려서 기도를 올리고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동전을 꺼냈어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전을 공중에 휙 던졌습니다. 근데 동전이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앞면이 딱 나왔어요. 그러는 순간 병사들이 와 이렇게 사기가 엄청나게 충전해 버린 거죠. 근데 그 동전의 비밀이 뭐냐면요. 양쪽 다 앞면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이긴다는 신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힘들이 배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요. 구성원 각자가 자기 몸값의 18배를 벌어오는 것을 인적 경영의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5천만 원에 대한 18배에 해당하는 성과를 가져가야 그 정도의 급여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자기 몸값의 18배.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인내를 했죠. 왜? 돈을 주니까. 그게 바로 어때요? 물통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내 시간과 몸과 힘을 돈하고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대한 비전을 쫓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출발하는 근본점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훨씬 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이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또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을 하는 위대한 힘을 가져라는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디테일의 힘이죠. 미스터 일본의 만화 그죠? 미스터 초밥 왕에 나오는 이 쇼타라는 소년이 있죠. 이 쇼타라는 소년이
동경으로 와서 멋진 이제 초밥 왕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린 만화인데요. 그런데 이 초밥에 들어가는 식초의 1g, 그죠? 그리고 손바닥의 체온, 이게 조금만 달라지더라도요,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디테일,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혹은 우리가 작은 디테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조직 전체를 영입하려고 막 하는 그런 노력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제품 하나하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하는 것. 만약에 오늘 내가 전달한 이 셀프 하나가 얼마만큼의 부메랑을 만들어서 돌아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한때는 미국의 최고의 햄버거 가게였죠. 맥도날드를 빼고 미국의 외식 업계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때는요, 8년 연속으로 고객 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곳이 바로 뭐예요? 맥도날드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해피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해피밀 알죠? 해피밀 세트를 사면 장난감을 주죠. 근데 해피밀 세트를 사면 장난감을 주는데 항상 그 알바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A라는 장난감은 다 떨어졌어요. B라는 것을 쓰시죠. B도 이제 재고가 다 바닥에 나버렸어.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하나 선물을 하는 것으로 좋은 생각이었지만, 그런 재고라든지 이런 디테일을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피밀 때문에 맥도날드가 8년 연속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작은 디테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십 프로야구 시즌이죠. 자, 그런데 3할 타자가 있고요, 2할 9푼을 치는 타자가 있어요. 근데 3할 타자는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는 타자고요, 2할 9푼을 치는 타자는 그냥 좀 잘 친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경기를 하면서 3할 타자와 2할 9푼대를 치는 타자의 안타 수가 불과 몇 개 차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발 더 조그만 디테일에 다가가는 것, 이게 3할 타자를 만들고 2할 9푼 타자를 만드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디테일을 함도 놓치지 않는 멋진 셀프 리더들이 이 조직 속에 많았을 때 훨씬 더 조직의 경쟁력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가장 좋은 교재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죠. MLB,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홈런을 많이 쳤던 선수가 베이비 루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삼진왕입니다.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런 숫자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실패 숫자도 보시라는 거죠.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으니까 어때요? 가장 많은 홈런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무려 400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닌 쇼드 플랜의 횟수에 도전하는 게임이다. 그죠? 횟수에 도전하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 얻어가는 교훈을 우리는 우리가 그 경험이라고 하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DNA가 세포의 기본적인 유전 물질임을 밝혀낸 미국의 생물학자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있죠. 에이버리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실패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에이버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전혀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주워서 일어나거든요. 이 참 긍정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것 하나로 내 꿈을 빼앗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전하는 습관을 기르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어난 천성의 10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2의 천성인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습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실패가 뭐예요? 실을 감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소비자보다 유능한 마케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제품 하나라도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요, 이 제품에 만족한 소비자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고요, 유능한 마케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청하라. 항상 소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겠죠. 귀가 하나고 입이 두 개겠죠. 입이 두 개면 정신이 없어요. 뭘 자기가 묻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없죠.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다 충실할 것, 사람 관계에 대해서 충실할 것, 이런 소비자 관리에 충실할 것.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잘하는 숨은 비밀 중에 하나는요, 소비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전달하다 보면 처음부터 사인하고 그래 나 사업할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품 한두 가지가 좋아서 매료되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검증을 하고 비즈니스를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한 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품을 왜? 자기가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관리.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3, 40명의 소비자를 한번 관리해 보세요. 반드시 그 속에서는 사업을 하실 분들이 몇 사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관리도 중요하다. 소비자 관리를 해 나가는 우리 팀원들이 구성이 된다면 우리 셀 하나당 볼륨 자체가 어마어마해지죠. 이런 셀들이 이렇게 포석이 된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원대한 꿈에 조금 더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밤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요,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 자,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장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요, 상호 예절입니다. 예절. 예절. 에티켓이죠.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을 하셔야 돼요. 예절을 갖춘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가치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절의 기술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사를 나누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는 모자란 것보다는요, 오히려 과한 것이 낫다. 그래서 만나면 즐겁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하는 이런 작은 기본, 이런 것들이 또 무척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밝은 기운,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파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기서 우리 골프 대회에서 3등 하신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들어와서 그 밝은 목소리 한번 빵 터뜨려 주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확 살아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보내주는 것, 밝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 여기에 대한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기가 뭐냐면요, 단정함으로 무장하라. 단정함.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단정도 있지만 내적인 단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폴레옹의 7배, 히틀러의 3배 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영토의 2배나 더 넓은 땅을 차지한 전 세계 3억 인구 중에 당시 1억 명을 지배했던 770만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외소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20만 명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이끌던 기마 부대 이 20만 명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전을 설정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훈련으로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열정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했다. 징기스칸이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리더십 과정을 공부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임파워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징기스칸은 이러한 면도 갖추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징기스칸 군의 단정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정함.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단정함이지만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보르츠라고 하는 말린 쇠고기를요. 이 군대들은 항상 허리춤에 두 개를 딱 달고 막 기마를 탔을 때도 신발 코끝이 휘어졌죠. 그래서 말에서도 잘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발을 잘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금장을 붙이고 이러한 모습을 딱 갖추니까 또 말에 딱 앉는 순간 어마어마한 단정함, 군인으로서의 단정함, 기마 부대로서의 단정함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있잖아요. 아침에 딱 나올 때 칼슘 한 포 딱 털어놓고 단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척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좋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비밀 중에 하나는요.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가 있죠. 그 투자가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음이 곧 돈을 부릅니다, 사장님. 그죠? 행복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오래된 방법이 뭐냐면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 우리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요. 서로가 있잖아요. 그냥 민망합니다. 근데 서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본이 드는 일이 아니다. 조직 사업에서의 웃음은 생명줄과 같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웃기도 웃지만 속으로 어때요? 그냥 거짓 웃음이 아닌 속으로 와 신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웃어보시면 있잖아요. 이 웃음은 정말 더 멋진 웃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뭐가 되는 거죠? 아주 신나는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얼굴에는 42개의 근육이 있어요. 42개의 근육 중에 18개는 가짜 미소입니다. 가짜 근육이거든. 근데 이 가짜 미소도 자꾸 짓다 보면요. 이게 진짜 미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소라고 하죠. 눈꼬리가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이 꼬리는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이런 광대뼈가 성천이 되면서 하는 이런 미소, 웃음을 자주 짓는 것, 이것도 우리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들이 또 이 책에서 이런 말, 그죠?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 웃음이 곧 돈을 부른다.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전략과 함께 하루를 열고 확실한 마무리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라.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치유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늘 과거지향적으로 그리고 너무 미래만 바라보는 거. 미래만 바라본다고 있잖아요. 되는 게 아니죠. 오늘을 살아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그죠? 승리하는 오늘, 무엇인가 보람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일련의 과정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멋진 하루를 열고 멋진 마무리를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명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내 꿈을 시각화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근성과 꾸준함을 가져라. 이것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이것을 성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뭐냐면 성실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요.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죠. 그리고 겸손을 겸비한 그런 성실을 요구한다. 우리 그 TV 보면 MC 중에 임성훈 씨 아시죠? 임성훈. 임성훈 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1950년생이에요. 71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되게 젊어 보여. 저보다 한 2살 형님 같은데 나이가 무려 71세예요. 71세. 자, 그런데 이분의 인생 모토가 뭐냐면요. 타성에 젖어 대충대충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교만해지는 것, 그다음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죠? 금기시하는 이런 정신 세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얼굴에도 늘 잔잔한 미소와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가진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말이 있죠. 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모방이다라고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좋은 롤 모델이 있다면 롤 모델을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 책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천재나 성공한 사람이나 성취를 한 사람들은 단지 인내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도 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꿈을 향해 다가가고자 하는 건실한 신실한 마음을 품는다면 멋진 우리 COC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입산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을에 내려왔는데 어떤 노인이 우물가에 앉아서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그래서 노인에게 어르신 그 도끼를 갈아서 어디 쓰시려고 도끼를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이백이 어르신 그 도끼로 그 바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이백은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 사자성어가 뭐죠? 마부작침이라는 거죠.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꾸준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나가면서 그죠? 보통 그만두는 사람들이 보면요.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 만에 평생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을 다 끝낼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꾸준함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성공하는, 승리하는 오늘이 포개졌을 때 훨씬 더 많은 결과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또 먼 과거만 볼 게 아니고요. 삼성생명의 송정희 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업을 망해가지고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 보험업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보험업계에 뛰어들었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세일즈 교육을 받으러 갔죠. 세일즈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일화를 들었던 겁니다. 그 일화가 뭐냐면 한 세일즈맨이 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117번을 방문했다. 여기서 있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117번. 그죠? 이게 바로 프로의 근성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아마 하라이페이에 대한 그런 일화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것은요. 10명을 만나서 확률 좋게 10개의 사인을 받아내는 것. 뭐 그것도 대단히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10명을 만나서 10개의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100명을 받아서 11개의 사인을 받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끈기와
근성을 가지는 것, 이런 게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어때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번 보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가슴을 툭툭 치면서 그래, 넌 정말 잘될 놈이야. 그죠? 여자들은 뭐 정말 잘된 년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희망을 느끼고 비전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퀘션 마크를 달아보고 아침에 출발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공자란 어느 날 갑자기 스타처럼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자기 수련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일수록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장애물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는 급격하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부모에게 금광을 물려받은 거예요. 금광을 물려받아서 금을 캐려고 깊이 파내려가도 있잖아요. 금이라는 게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 금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는데 불과 몇 달 뒤에 그 새로 이 금광을 구입한 사람이 조금만 파내려가니까 금광이 발견이 어마어마한 금을 캤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실망에 잠겼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시리에 빠졌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이렇게 꾸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늘은 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위안을 하고, 이분이 다른 일을 이렇게 이제 함에 있어서 꾸준함으로 승부를 보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지금 이제 우리 막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이 책을 제가 읽기를 권하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는 일에 조금 각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 1시간 가량 이렇게 책의 내용에 대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도전 중에 있죠. 이런 도전하고 있는 이 과제들을 열심히 도전해서 성과를 만들고 또 다음 도전에는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대한 꿈에 더욱더 한 발 더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독서 미팅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우리 스포너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스포너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 후기를. 제가 감사합니다. 스포너님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조상훈 스폰서님 독서 이기는 습관 책에 대해서 후기를 몇 분 들어볼게요. 네. 자, 제가 먼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재 사장님, 11월에 빅뱅을 준비하는 우리 정순재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 최윤희 사장님, 골프 3등 하신 최윤희 사장님. 네, 이부 스폰서님. 1등 하세요. 아니, 항상 저는 빠지지 않고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상훈 스폰서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혁신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아픔이 따르고
또 침대 얘기도 나왔잖아요. 침대 밑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다리를 다 잘라냈다는, 진짜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모든 일을 할 때 꾸준함, 자세, 뭐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얘기였는데 왜 핵심이 잘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기하면서 들었어야죠. 강사 어. 잘 못한 거지. 제가 누워가지고 조상원 스폰서님 이렇게 오늘 수트 입은 모습 보면서 진짜 멋있으시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짜 명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꾸준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을 봤는데 비전을 보고 내가 노력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나의 신념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다고 스포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스포너님 얼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집중해서 들을게요, 스폰서님. 왜 이러세요? 자, 우리 최민 사장님, 네, 앞으로 영혼을 좀 담아서 얘기하세요. 조상훈 스폰서님한테는 완전 그 진심입니다. 네, 최은희 네. 사장님 한 분 지목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지혜 사장님 듣고 싶어요. 오, 우리 원주의 이지혜 사장님. 리즈백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하신 우리 이지혜 사장님은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지혜 사장님 나와주세요. 스피치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리즈백 에이스가 대단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리드에 대한 뭐에 좀 꽂혔는데요. 동사형 리드. 네, 동사형 리드. 선명한 목적을 알고, 네. 선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조직을 메모인데 조직을 건설해진다. 네. 네네. 네네네.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이란 가장 즐겁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겨야 한다. 함께 하는 것이 호될 쓰이고, 셀프 리더가 돼야 된다. 우선 외모를 바꿔야 되고, 완화해야 되며, 1%의 프리미엄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중에서 강사, 리즈백, 수석 코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를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인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 중에 정성이 꼭 필요하다. 창의적인 생각과 차별화 그리고 푹 들어가서 성공의 길로 성공의 들어가다. 푹 들어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자가 시간 관리에 능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변화 지수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유태인,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다윈과 같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유태인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필긴 하네요. 네. 원래 근데 우리 이재 사님이 원래 느리게 그거 하나 난 금방 너무
제가 발음이 좀 빠른데 지금 저녁이라서 그런 거죠? 원래 빨리 대답하는 사람 맞죠?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깜짝 놀랐네. 근데 네. 진짜 필기 너무 열심히 하고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필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자, 우리 이지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지혜 사장님 빠르게 한 분 더 지목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한 3분만 더 들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음. 원주의 송창훈 사장님 듣고 싶어요. 아, 송창훈 사장님. 네. 송창훈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가요?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분. 상원 사장님이요. 네? 네? 이상원 사장님? 이상원 사장님이요. 네. 저 했는데. 네? 정철인 같은데. 아니면 제가 했는데. 바로 한 분 지목할게요. 네. 그래도 또 리더 사장님들이 조금 스피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김지현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가요? 김프로. 가능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김호영 사장님.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호영입니다. 오늘 조상훈 스폰서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이기는 습관이 내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이기는 습관 중에 우선 첫 번째 서두에서 우리 스폰서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리더가 가져야 되는 그 덕목 중에 선명한 목적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데에 많은 스폰서님들이 외치는 선명한 목적지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리더가 가져야 되는 그 덕목이 비전.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항상 저희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스폰서님들이 세세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이번 뭐 세미나 준비 뭐 1에서 100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정말로 실천을 하셔서 몸소 보여주시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본보기가 정말 되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조직의 특성을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간 관리에 능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배우 윤태영 씨의 아버지인 삼성전자의 전 윤종용 부사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시테크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아직 47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나는 과연 시간을 얼마만큼 잘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47년 동안 제가 아마 15년 이상은 푹 잔 것 같아요. 15년 이상은 푹 잔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저와 동갑인 친구들 중에 현재 타의 귀감이 될 정도로 꽤 잘 나간다든지 잘 살고 있거나 꽤 성공한 친구들은 분명 저보다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몇 년이 하루에 정말 몇십 분이 47년간 누적이 되면서 그만큼의 차이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내가 잠을 또 얼마만큼 줄여서 시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아껴 써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좀 더 어떤 부분을 더 실천하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명백해졌던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사장님들 정말 밝은 기운으로 많이 웃어주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 웃음,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시고 삶을 좀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스피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역시 믿고 돕는 우리 김 박사님. 후기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조상훈 스포너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이죠. 요즘 스트레스를 조상훈 스포너님 이분 때문에 많이 받는다는데 제가 존경하는 조상훈 스포너님 일대 조혜진 스포너님 나와주세요. 아 지금 기분 나빠서 스피치 못 하겠네. 아 지금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나와주세요. 체크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수가 가까울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많이 유성호 선생님 받잖아요, 싫어해요. 스포너님. 그래서 유성호 사장님은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좀 자주 퍼뜨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스폰서님이 스포너님 유성호 저는 항상 싫어해요. 웃고 다닙니다. 웃고 다닙니다, 스포너님 저는. 자, 우리 조혜진 스포너님. 스폰서님 전화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혜진 스포너님 후기글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니 나 지금 네. 진지하게 후기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 네. 네, 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조혜진입니다. 와, 네, 오늘 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근데 이 책은 저는 없어요. 이 책을 안 샀네요.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사서 모은다고 모으는 사람인데, 뭐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메모해야 될 책이라 저는 지금 이 책을 구매했거든요. 이게 메모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다 이거는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책을 구매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기억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기는 습관 중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갖춰야 될 행동들이 있지만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대목이 되게 와닿았어요. 나는 사실 나라는 사람한테 관대한가? 어쩌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하지 않나 이제 이걸 좀 제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이런 너무나 많은 이제 대목들을 이제 들었지만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냉철하게 평가하고 상대는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을 길러야 정말 탄탄하고 끈끈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지만 어쩌면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약간의 반성이 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책 읽어주는 이 시간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의 사심을 불러일으켰구나. 그래서 도저히 책이 들리지 않고 스폰서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구나 다들. 우리 최은희 사장님의 후기부터 정말 제가 빵 터졌고요. 다음부터는 얼굴을 가리고 책을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스폰서님 오늘 정말 저희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기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부터 이 책을 한 번 더 꼼꼼히 읽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진 후기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조상훈 스포너님 오늘 좋은 책 읽어주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또 생각나는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어느 정도 저한테 조금 와닿던 부분이 동사형 리더가 되라. 그 다음에 뭐 책 내용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IQ, 그다음 EQ, PQ. 예전에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AQ도 엄청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IQ는 뭐 지능지수고 우리가 EQ는 감성지수, PQ는 정치지수, AQ는 역경지수예요. 그러면 성공이란 건 아까 책 내용에서 실패를 거듭해서 앞으로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성공이란 어찌 보면 결과를 만든다는 건데 이 AQ 역경지수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이비루스 스포너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책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 만들 때 기억이 나요. 베이비루스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라면 베이비루스를 못지않은 미국 야구의 역사를 바꾼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스폰서님 책 내용을 들으면서 베이비루스가 가장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고 제키 로빈슨은 미국 야구 역사를 바꿨다면 우리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 좋은 회사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 리뷰표가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 새로운 역사를 또 제키 로빈슨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신념을 가지고 또 많이
또 사업을 진행할 때 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많이 웃고 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리부표 사업을 즐겁게 진행한다면 함께 정상에서 우리는 또 만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조상훈 스폰서님 책 이기는 습관 너무 감동입니다. 저 역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기는 습관을 길러내서요. 또 리부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후기는 제가 스폰서님 최고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빨리 귀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스폰서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스폰서님. 자, 우리 사장님들 전체 방에 감동의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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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장님들 전체 방에 이기는 습관 후기를 남겨주세요.